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뭔가 피부에 뭐가 있다. 바로 뭘까요? 자, 이제 거울을 보면 실은 피부에 자꾸 오돌토돌한 게 만져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드름인가? 아니면은 그냥 뭔가 올라왔는데 없어지지가 않는다. 짜지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근데 뭔가 개수가 더 번지는 것 같다. 느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혹시 편평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이 예뻐지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이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평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에 감염돼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사마귀 양성종양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편평, 플랫하다는 말 그대로 굉장히 납작한데 살짝 솟은 형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굴에 진짜 많이 생기고요. 목 많이 생기고 퍼져서 가슴이나 배, 약간은 손등, 팔, 다리까지 퍼져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편평사마귀가 피부랑 굉장히 비슷한 색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아시는 분들은 찾을 수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좁쌀 여드름인지 아니면 잡티인지 김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색깔이 진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피부와 비슷한 색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얘네가 물이 지어 있어요. 뭔가 얘 옆에 얘 옆에 얘 옆에 이쁜 애 옆에 이쁜 애 이게 아니라 사마귀 옆에 또 사마귀 이런 식으로 물이 지어서 뭔가 오돌토돌 몰려 있다. 이러면 이제 약간 사마귀를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물론 내원하시는 환자분을 보면 남성분들도 진짜 많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 이를테면 요 눈 주변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화장을 해도 실은 화장은 잡티는 커버가 잘 돼요. 근데 이 요철감은 커버가 잘 안 되거든요. 뭔가 미묘하게 되게 우퉁우퉁해. 그러면 이제 편평사막인 경우가 많고 그거를 보고 나 편평사막인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분들이 이제 치료하러 오시는 거죠. 자, 일단은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봤으니까 자, 두 번째 왜 생기는 건지를 알아봐야죠. 자, 가장 큰 원인은 실은 이제 면역력 저하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감기처럼 바이러스인데 실은 바이러스는 저한테도 있지만 내 가족한테도 있고 친구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내 얼굴에만 이렇게 쫙 퍼졌냐를 보면 약간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과로를 너무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본적으로 호르몬이나 아니면 신경 문제가 생길 때 내 몸의 자연적인 방어 기능이 떨어지면 이 피부에서도 바이러스가 좀 더 우세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내가 그냥 요새 피로하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 장 건강이 떨어지는 것도 피부 면역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에너지 흡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노폐물을 걸러내고 하는 건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몸이 자꾸 붓고 습담이 차고 내부에 자꾸 뭔가 열독이라든지 염증이 쌓이면 피부에 트러블도 올라오기 쉽고 그리고 약해진 피부틈 사이로 편평사마귀도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거 치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많이 오시죠? 실은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의학의 장점이 단순히 피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몸속의 원인을 찾아서 함께 다스리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실은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나는 처음 뗀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1년 전부터 뭔가 미묘하게 오돌토돌해서 떼려고 왔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3년 전에 레이저로 뗐었다. 5년 전에 뗐었다. 어떤 분은 9년 전에 뗐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보통은 2회차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3회차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심한 분이었는데 매년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내부의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백날 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피부에 그나마 자극이 덜하게 떼드리지만 제거하는 과정 자체가 레이저가 됐든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인을 찾아서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균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장이 약하면 장을 치료하고, 뭐 위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간 수면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그런 쪽을 치료를 해주고, 뭐 생리라던가 약간 여성 호르몬 쪽이 불균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치료를 해주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은 저희가 질환도 많이 오시는데, 내가 뭐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 이런 경우는 뭐 청열 해독약제로 열을 꺼주면서 약간 장 기능을 좀 올려주면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가 편평사마귀가 막 요런 데 다 퍼져가지고 난 떼는 거 필요 없고 약간 한약만 먹고 싶다 이런 환자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약간은 이제 소화불량도 껴있는데 좀 붓고 약간 습담증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또 해소를 해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거도 제거인데 제거를 해드릴 때 침치료를 좀 같이 해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막 체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혹은 요새 몸이 너무 피로해서 오시는 분들은 순환침을 같이 놔드리는데 이게 편평사마귀가 있는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자리를 자극해서 순환을 돌려주면 전체적인 피부 면역력을 약간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침 한 번 맞았다고 편평사마귀 재발 안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기왕 한번 제거를 했는데 약간 재발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춰드리기 위해서 뭐 침 치료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이제 뜸도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편평사마귀 말고 심상성 사마귀에는 그렇게 합니다. 심상성 사마귀가 발바닥이나 이제 뭐 손바닥 이런데 엄청 크고 깊게 들어온 심상성 사마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에 제거도 잘 안 돼요. 재발도 많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뜸까지 활용을 합니다. 편평사마귀에서는 뜸까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제 사마귀를 뗀 자리에 뭔가 염증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이런 경우는 뭐 자운고라든지 뭐 한방 외용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황련이라든지 금은화라든지 항염, 항바이러스 약제를 넣은 외용제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편병사마귀로 많이들 내원하세요. 물론 심상성도 뭐 달에 한두 분 정도 계시기는 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제거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요. 뭐 냉동을 했고 재발이 돼서 오시는 경우 많지만 그래서 편병사마귀는 뭐 오늘도 오셨고 어제도 오시고 계속 오시는데 나이대는 여성분들이 확실히 좀 많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요 라인이 항상 많아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눈꺼풀까지도 이제 많이 퍼져서 오시는데 제가 아픈 부위를 딱 얘기 드릴게요. 눈꺼풀 뗄 때 좀 아픕니다. 눈 아래쪽 조금 아파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볼 라인 근데 이제 심한 분들은 요 라인 타고 목까지 내려오는데 목 정면보다는 사이드가 좀 많고요. 그리고 약간 쇄골 라인 따라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마도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편편사마귀가 많이 퍼진 분들은 약간 눈썹 위 이마까지도 조금 퍼져 계시고 진짜 심한 분들은 이 헤어라인 있죠. 여기까지도 편평사마귀가 이미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살짝 뽑힐 수도 있긴 하지만 살살살살 좀 떼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잘 제거를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이내로 리터치를 내원해달라고 말씀드려서 리터치 오시면 뭐 그 사이 동안 조금 자랐거나 아니면 뭐 얼굴에 완전 빼곡했는데 뭐 놓친 작은 몇 개 이런 거 좀 같이 봐드리면서 침치료 좀 봐드리고요. 혹은 이제 나는 얼굴에 처음에 뗐는데 가슴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뭐 리터치 할 때 가슴도 같이 추가해서 보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 복용은 진짜 심한 분들은 좀 드시라고 해요. 뭐 이를테면 1년 전에 뗐는데 똑같이 재발됐어. 혹은 더 심해. 이러면 개인적으로 떼드릴 순 있지만 또 재발될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약 드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거하는 거 하나도 없고 요런데 편평사막이 있는 것 같다고 한약만 드셨던 분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게 좀 될 수 있을까? 제거 안 하는데 괜찮나? 했는데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는 분들은 그만큼 영향이 좀 잘 받는다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거가 1번, 재발 없이가 2번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재발 없이에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챙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생활관리법입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솔직히 뭐 어쩌다 1년에 한 번 치료하고 어쩌다 뭐 몇 달에 한 번 치료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생활 습관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 하면 좋아요보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를 지키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긁지 마세요. 네, 일단은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거를 짜려고 막 하거나 내가 혼자 뭐 제거하려고 긁고 막 이러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할 거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낫다. 자, 두 번째, 메이크업으로 굳이 덮지 마세요. 너무 이거를 메이크업을 빼곡하게 하면은 오히려 모공이 막히면서 피부가 자극돼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바이러스는 당연히 전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사마귀가 좀 있다 하면은 가급적 가족분들이랑 수건이나 면도기 공유 안 하시는 게 좋고, 혹은 내가 더 이상 옮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남들과 약간은 분리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헬스장 이런 데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뭐 세탁이 잘 되더라도 예민한 분들은 그래도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뭘 하는 게 중요할까요? 뻔한 얘기지만 항상 그 뻔한 걸 모두가 안 지키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제일 중요한 수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면역력 회복이 잘 돼야 피부 재생 속도가 빠르고 사마귀가 좀 있다 한들 그걸 내가 극복해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장 건강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장내 세균총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다이어트도 뭐 영향을 받고 피부도 영향을 받고 면역력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산균 매일 드시면 너무 좋고요. 음식을 드실 때도 발효식품 추천드리고, 식이섬유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비타민 A, C, D, E 풍부한 이 채소나 과일을 좀 드시면 좋고요. 뭐 이를테면 뭐 브로콜리, 당근, 블루베리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내가 원래 피부에 열이 좀 있어 이런 분들은 뭐 매실이나 녹두차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내 몸이 건강해야 내 피부도 깨끗하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Q&A를 진행하도록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다들 물어보세요. 편평사마 이거 냅두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의외로 예스입니다. 면역력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몸이 많이 괜찮아지면 저절로 뭔가 탈락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솔직히 알 수 없고, 일단은 한번 편평사마귀가 번졌다는 건 실은 나는 번질 경향성이 더 크다는 거지, 알아서 좋아질 거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 지금까지의 생활을 끊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바뀌면 당연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방치했을 때 더 많이 번지거나 흥이 남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제거를 했을 때 화장을 해도 되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제거를 하면 초반에 딱지가 앉아요. 그래서 일종의 상처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가 난 상태 위에 바로 화장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패치 위에는 괜찮고요. 패치를 뗀 이후에 딱지가 잘 앉은 다음은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화장은 피부 자극을 좀 줘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화장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편평사마귀가 좀 심한 분들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 편평사마귀를 뗀 이후에는 이 퍼프라던가 그런 걸 빨던지 새로 바꾸던지 뭔가 좀 바이러스를 공유했던 친구들과는 한번 물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전염성. 네, 항상 말씀드리죠. 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면도기나 수건은 공유하시는 걸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자꾸 사마귀를 손으로 만진다 그러면 손을 꼭 깨끗이 씻으시는 게 좋고, 역으로 내가 피부에 손을 댈 거면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얼굴에 손을 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뭐 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사마귀를 치료하는 혈자리는 아니지만 항상 피부에 좋은 혈자리는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데 뭐 모니터를 보거나 책을 볼 때 어디 지압하고 싶다 하면은 요 세 가지 혈자리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순한침 놓을 때 쓰는 혈자리인데 이 합곡혈, 손등, 엄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요 가운데를 잡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뼈마디의 가운데에 쏙 들어간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곡은 소화 안 될 때 눌러줘도 너무 좋고 얼굴에 열 뜰 때도 눌러주면 좋고요. 뭔가 피로하네 하면서 눌러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한의학 논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혈자리이기도 하고 뭐 중풍팔처혈이라든지 사관혈의 일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족삼리라고 다리 쪽에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 한번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무릎 아래에 이 4개의 손가락 마디 정도 이 마디를 떨어진 위치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족삼리는 실은 저도 막 급체하거나 뭐 약간은 자율신경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쓰는 혈자리인데 장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신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는 제가 일부러 찌릿한 느낌을 좀 내려고 하는 혈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꾹꾹 눌러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삼음교 혈자리인데요. 삼음교 혈자리는 일단은 발 안쪽에 복숭아뼈 4개 손가락 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자리는 뭐랄까 미묘하게 다 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요런 데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삼음교도 피부 재생이나 여성 건강에 정말 좋은 혈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렵지 않고요. 내가 뭐, 다른 일 할 때 하루에 1, 2분씩 이 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계속 지압해도 좋고, 눌렀다 뗐다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5분만 투자해도 기본적으로 내 순환은 내가 챙길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편평사마귀는 마냥 단순한 피부 문제로 보실 거는 아닙니다. 이 몸 안에서 보내는 굉장한 시그널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편평사마귀다. 그래서 사마귀는 보기 싫으니까 제거를 하지만 몸 안에도 방치하면 또 재발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항상 건강한 몸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다는 점 그래서 예뻐지는 한방 레시피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피부를 맑고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